미국 재무부의 제닛 앨런 장관이 3박 4일의 중국 방문을 마치고 9일 중국을 떠났습니다. 앨런 장관의 방중 직전에 중국은 갈륨 게르마늄의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에 대해서 정면 반격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만은 현실은 앨런 장관의 훈계만 들었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중국은 납작 엎드렸습니다. 앨런 장관의 방중 소식을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블룸버그는 현지 시간으로 9일 앨런 장관은 리창 국무원 총리, 허리퐁 부총리, 류쿤 재정부장 등 현직 경제 관료들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복심인 유허 전 부총리 등과 총 10시간 가까이 개별 회담을 가졌다 그러면서 앨런 장관은 방중 기간 동안에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비시장적 관행과 강압적 조치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했고, 미국이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을 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공급망 재편에 나서는 것도 그 원인이 철저하게 중국에게 있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이 경제적인 힘을 무기로 해서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사실상 이 공급망에 대한 위협을 가했기 때문에 당연히 세계 공장이었던 중국 중심 공급망 체제에서 탈피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앨런 장관의 설명에 대해서 중국 측의 허리펑 부총리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경제 교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항변했지만, 앨런 장관은 국가 안보에 해가 되는 경제 교류는 단호하게 막을 것이라는 사실을 중국 측에 주지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의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을 더욱 제한할 수 있도록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앨런 장관의 방중과 관련해서 중국의 태도를 알 수 있는 단적인 사건이 바로 최근 미중 관계의 경색 원인 중 하나였던 정찰 풍선 사건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다는 점입니다. AFP 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8일 허리퐁 부총리가 이날 제닛 앨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서 불행하게도 비행선을 포함한 몇몇 예상하지 못한 사건 때문에 양국 정상이 도달한 합의 이행에 어려움들이 있었다면서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그동안에 보여왔던 태도하고는 상반된 것입니다. 중국은 지난 2월 미국이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가지고 자국 영토에 진입했던 중국의 정찰 풍선을 격추한 것과 관련해가지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중국 외교부는 2월 5일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서 미국이 무력을 사용해서 민간 무인 비행선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강한 불만과 항의를 표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어서 중국은 이 비행선이 민간용이고 불가항력으로 미국에 진입했으며 완전히 예기치 않은 상황임을 이미 여러 차례 미국에 알렸다 그러면서 미국이 냉정하고 전문적이며 절제된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할 것을 분명히 요구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관련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보호할 것이라 그러면서 필요시에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인 바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미국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정찰 풍선 격추에 대해서 항의를 해왔었습니다. 그랬던 중국이 이 정찰 풍선 사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했다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미국과의 경제 교류를 위해서 이 외교적으로도 중요한 결단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뻔뻔하다고 싶을 정도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중국이 왜 이렇게 미국을 향해서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을까요? 한마디로 그만큼 지금의 중국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미중 간의 갈등을 격화시키게 되면 손해보는 쪽은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중 간의 디커플링을 무조건 막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옐런은 중국 측에 미국이 중국을 향한 디커플링 정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해줬습니다. 옐런 장관은 미국이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아닌 공급망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디커플링과 공급망 다양화는 분명히 구별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앨런 장관은 이어서 디커플링은 양국의 재앙이 될 것이며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실행할 수도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역동적이고 건강하고 공정하고 자유롭고 열린 세계 경제를 추구하며 다른 나라의 한쪽의 편을 들도록 하지 않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그러면서 세계는 미국과 중국이 모두 번창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다 그러면서 미국은 승자 독식의 방식이 아닌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되는 공정한 규칙에 기반한 건전한 경쟁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옐런 장관의 발언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런 디커플링 관련 발언에 뒤이어서 분리하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 중요한 공급망을 다양화하거나 국가 안보 조치를 취하는 것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옐런 장관은 미국이 자국의 국가 안보 이익과 동맹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표적 조치를 취할 것이고 이런 조치를 투명하게 시행할 것이지만 그 범위는 넓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미국은 중국과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원하는데 중국이 패권을 추구하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위협을 가한다든지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 패권을 포함해 가지고 신형 대국 관계를 계속해서 추구한다면 미국은 어쩔 수 없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디리스킹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국가 안보에 관련된 품목에 대해서 확실한 제재를 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옐런 장관은 그러면서 중국이 최근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 통제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중국의 그런 조치에 대해서 미국은 신중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탄력적이고 다변화된 공급망을 중국이 가로막는다면 미국과 동맹국들은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중국에 러시아를 지원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변함없겠지만 중국 기업들이 러시아에 물질적 지원이나 제재 회피 지원을 제공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때마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해 3월 러시아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서방의 대중국 투자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고 직접 경고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7일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시 주석에게 조심하라 하는 말을 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뒤에 600개 미국 기업이 러시아에서 철수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당신은 내게 당신네 경제가 유럽과 미국의 투자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니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나는 이것은 위협이 아니다. 이건 의견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 주석은 올해 3월 20일에서 22일 러시아를 국빈 방문했고 푸틴 대통령은 최대급 예우로 시 주석을 맞이한 바 있습니다. 당시 러시아 국영 매체들은 양국 관계가 역사적으로 최고점에 달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 4일에도 인도 뉴델리에서 화상으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그러니까 SCO 정상회의에서 다시금 얼굴을 맞댔습니다. 그러나 최대 현안이었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시 주석의 발언이 원론적 입장을 제하긴 하는데 그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내실 없는 만남이 아니었냐 이런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경고에 시 주석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렇게 묻는 말에 대해서는 그는 귀를 기울였고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알아보셨다시피 그는 완전히 러시아 쪽으로 가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그래서 나는 우리가 이걸 헤쳐나갈 길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과 이런 대화를 나눈 시점과 방식은 명확하게 전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옐런 장관의 방중이 중국 당국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또 어떤 결과를 도출하게 될 것인가의 여부입니다. 분명한 것은 중국이 미국과 동맹국들을 향해서 희귀광물의 수출 통제 같은 조치를 취하면 취할수록 중국이 받는 압박 역시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럴수록 탈중국은 심화될 것이고 중국을 향한 디리스킹 전략은 한층 더 세부적으로 또 강경하게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번 앨런 장관의 방중을 통해서 중국도 이 점을 분명히 인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앨런 장관의 방중과 관련된 결과의 시금석은 중국 당국이 취한 희귀광물의 수출 제한 조치를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지 아니면 영두삼위로 마무리될지 그걸 보면 될 것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